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예의도 바르고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사람,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면 왠지 모르게 기가 빨리고 이 사람 좀 쎄한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런 순간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라며 그 불편함을 억눌러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닫게 되죠. 그때 내 직감이 맞았구나.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내 뒤통수를 치거나 조직의 분위기를 망치거나 알고 보니 지독한 가스라이팅 전문가였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느꼈던 그 쎄함의 실체를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파헤쳐 드릴 겁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보내는 최후의 생존 신호거든요. 심리학자 티모시 윌슨은 이를 적응적 무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컴퓨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정보는 1초에 고작 40비트 정도지만 무의식은 무려 1100만 비트 이상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눈동자의 미세한 흔들림, 입꼬리의 비대칭, 말의 속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선택, 심지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미묘한 분위기까지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그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현대 심리학에서는 신속한 판단이라고도 불러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상대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인 거죠. 즉, 여러분이 느낀 쎄함은 근거 없는 편견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지난 수만 년간 진화하며 쌓아온 인간 식별 알고리즘이 내놓은 결과값입니다. 이 사람 위험해, 경계해 라고 당신의 무의식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강력한 신호를 자꾸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회적 학습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친절하게 대해라, 근거 없이 남을 의심하지 마라 같은 도덕적 가치관이 우리 본능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쎄한 사람들은 바로 이 착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본능은 경고하는데 이성은 예의를 지키라고 말할 때 그 빈틈을 타서 그들은 당신의 삶에 침입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올 때 우리가 레드 플래그를 올려야 하는지 그 특징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쎄하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데이터는 불일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부조화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눈과 입의 괴리입니다. 인간의 근육 중 입꼬리는 의지대로 움직이기 쉽지만 눈 주변의 근육은 진짜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입은 호탕하게 웃고 있는데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거나 상대를 관찰하듯 쏘아보고 있다면 우리 뇌는 즉각적으로 저 웃음은 가짜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말의 내용과 에너지의 충돌도 중요합니다. 정말 축하해 라고 말하는데 몸은 뒤로 움츠러들어 있거나 손가락을 초조하게 까닥거리고 있다면 무의식은 그 사람의 진심이 시기나 질투임을 알아차립니다. 이 미세한 시차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쾌한 골짜기, 즉 쎄함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속도 조절의 실패입니다. 쎄한 사람들은 대개 관계의 단계를 건너뛰려 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치 평생지기인 양과도한 칭찬을 쏟아붓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며 동질감을 강요하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러브밤 혹은 경계선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왜 이럴까요? 상대의 경계선을 무너뜨려 통제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살짝 거절의 의사를 비치거나 그건 좀 빠른 것 같다고 선을 그어보세요. 그때 상대의 반응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과하고 속도를 늦추지만 쎄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거나 오히려 당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쓰며 불쾌감을 표시할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과거 인간관계에 대해 듣게 되죠. 이때 내 주변엔 다 이상한 사람 뿐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물론 실제로 운이 나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 직장 상사가 빌런이었고 모든 전 연인이 바람을 피웠으며 친구들이 자기만 따돌렸다고 말한다면 심리학적으로 이는 자기 객관화의 결여이자 책임 전가의 신호입니다. 쎄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조만간 당신 또한 나를 괴롭힌 나쁜 사람 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공감을 얻어내어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데 능숙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자기 편으로 만든 뒤 서서히 주변 사람들과 이간질을 시키는 패턴을 보이죠. 누군가 유독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 당신의 레이더를 가장 높이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강력한 쎄함은 대개 다크 트라이어드라 불리는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지적 공감은 뛰어나지만 정서적 공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가 언제 슬픈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내가 착해 보이는지는 머리로 완벽하게 계산하지만 상대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마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AI와 대화하는 듯한 이질감을 느끼게 되죠.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어제 뉴스에 나온 그 사고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이때 그들의 반응을 살피세요. 상황에 맞는 정답은 말하지만 눈빛의 일말에 동요도 없거나 곧바로 화제를 자기 자랑으로 돌린다면 여러분의 뇌가 울리는 비상벨은 100% 정답입니다. 내 직감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작은 거절입니다. 쎄한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제안, 예를 들어 오늘은 피곤해서 다음에 만날까요? 혹은 그 의견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부드럽게 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래요, 아쉽지만 다음에 봐요 라며 당신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쎄한 사람들은 이 거절을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자존감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싸늘한 표정을 짓거나 비꼬는 말투로 당신을 무안하게 만들며 어떻게든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려 할 겁니다. 이 반응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쎄함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년 전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켜냈던 생존 본능이 현대판으로 진화한 사회적 레이더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무례하지 않기 위해 내 직감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지키는 것은 타인에게 친절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무입니다. 쎄한 느낌이 든다면은 굳이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확인하려 들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우아하게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쎄한 사람의 정체를 밝히거나 그들을 바꾸는 데 쓰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직감을 믿어주는 나 자신, 그리고 결이 맞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레이더를 더 날카롭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직감이 정말 소름 돋게 맞았다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누군가 때문에 고민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생각의 회로는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길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